AI, 위협일까 기회일까? AI, 그냥 기술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일까요? 요즘 뉴스,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주 듣는 단어, 바로 AI. 그런데 AI가 정확히 뭘까요? AI, 즉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글을 쓰면 요약해주고, 질문을 하면 대답해주고, 이미지를 보여주면 분석까지 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흉내낼 수 있는 똑똑한 기계인 셈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비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 내비게이션, 심지어 자동 번역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 AI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꿔주고 있어요. 아이들은 더 익숙하겠죠. AI와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서 AI는 어떤 의미일까요? AI는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치 칼이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낼 수도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AI를 통해 성경을 더 쉽게 설명하고 성도들의 질문에 빠르게 반응하며 제자 양육을 개인화해서 맞춤형 신앙교육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사용할 때 놀라운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은 AI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AI를 바라볼 때입니다. AI를 통해 더 창의적이고 더 따뜻한 목회 현장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먼저 배우고 성도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목회자가 됩시다. AI,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 될지도 오전에는 모릅니다. 이론 중심으로 할 거고 오후에는 실제적으로 챗GPT와 GPT를 우리가 목회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40분 정도가 갔는데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인간은 누가 만들고 너는 누가 만들었니? 그랬더니 얘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AI는 사람이 만드셨습니다. 차이가 뭐야? 그랬더니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지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똑똑하게 잘했죠. 여러분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 안 할 거야. 왠지 좀 있으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후배를 만났는데 1년 후배인데 이 친구는 2년 동안 AI하고 싸우고 있어. 2년 동안 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왜 그랬나 하고 물어봤더니 한 가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만든 GPT 중에 예수님과 웨슬레와 칼빈이 우리가 질문하고 문제 있는 거를 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웨슬레, 칼빈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 GPT가 있어요. 괜찮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안 주고. 웨슬레가 쓴 일기, 설교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웨슬레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나와요. 칼빈의 주석과 모든 걸 참고해서 내가 질문하면 이렇게 칼빈은 대답할 거라고 대답을 해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괜찮죠? 얘한테 물어봤잖아요. 얘한테. AI를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서 좋으면 쓰고 아니면 악이면 버려라. AI를 통해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지 말 건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나서 유익하다면 써라. 예수님이 이렇게 입장에서. 그 다음에 존 웨슬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AI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나는
가능한 모든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책을 읽으며 기도하며 묻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모든 수단을 사용하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오케이? 괜찮죠? 웨슬레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AI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 시대에 AI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죠? 웨슬레 시대에 이거 뭐죠? 가상 카메라 시작. 가상 카메라 시작.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웨슬레 시대에 AI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인쇄술이었어요. 당시의 웨슬레 시대에는 인쇄술로 인쇄를 해가지고 전도지 찍고 소책자 찍고 그 다음에 설교문 찍고 해가지고 돌려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 가서 직접 설교하고 말을 하고 대면해서 해야지 무슨 종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웨슬레는 사용해라, 전도지 찍어라, 쪽복음 만들어라. 그래서 웨슬레가 최초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바보지요. 우리는 지금 AI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웨슬레 같으면 오케이,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당장 쓴다는 거예요. 자, 칼빈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정당하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 AI는 인류의 모든 지식의 총체적인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것은 옳다, 정당하다라고는 얘기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AI가 우리에게 예수님과 웨슬레와 칼빈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정답을 준 거예요. 자, AI 그러면 네 오형제가 있어요. 오형제. 따라합니다. 챗GPT. 이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 2년 동안 얼마나 챗GPT를 안 썼으면 발음이 안 되냐고. 발음도 안 되는데 사용이 되겠어요? 챗GPT 시작. 네, 발음부터 연습해요. 발음부터. 그 다음에 제미니, 그리고 코파일럿, 딥시크, 그록. 자, 챗GPT는 오픈 AI라고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스타트 기업이에요. 건물도 없어요. 구글 거를 모든 자료를 갖다가 활용해서 AI를 만들어서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구글은 이미 AI를 만들어 놓고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안 했느냐? 구글은 뭐 하는 회사다? 검색해서 먹고 사는 회사다. 그런데 이 AI를 내놓는 순간 검색을 안 하고 사람들이 생성을 하고 이미지를 찾으러 2시간씩 3시간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그려버리면 2, 3초는 그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안 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픈 AI가 딱 차고 나오는데 구글은 오픈 AI를 개무시했지. 왜? 스타트 기업이잖아요. 구글은 대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우리 서버 빌려가지고 좀 뭐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AI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 몇 년인지는 몰라도 5년인지 10년인지 구글하고 계약을 딱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취소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띄운 것이 2022년 11월 달.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가 구글이 200명 직원 해고하고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제미니를, 그때는 제미니가 아니고 뭐였더라? 바드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발표를 하고 회사 대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기반은 빙을 만들고 딥시크는 중국에서 사회주의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록, 이 그록이 또 만들어졌죠. 이렇게 5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록은 그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돈으로 만들었어요. 돈만 많아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딥시크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리고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어느 게 가장 좋은가를 알려면 사용해 봐야 되죠. 사용해 봤는데 세계에서 아직도 챗GPT를 사용하는데 2025년 8월 7일 날 8월 달에 7억 명의 사람들이 이 챗GPT를 쓰고 있고 하루에 그런데 이것은 1년 대비 4배의 구독자가 늘어난 거고 하루에 30억 명의 사람들이 챗GPT에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정도 뭐를 쓰고 있느냐? 이게 5월 달 발표한 거예요. 2025년 5월 2일자 발표한 건데 데일리 뉴스에 발표한 건데 챗GPT는 사람들이 92.5%를 사용하고 제미나이 구글이죠. 24%, 리튼 13%, 퍼플렉시티 11, 하이퍼클로바 이렇게 11%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9월 말에 4달 동안 역전돼 버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챗GPT 10% 빠졌어. 81%의 사람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가 저 밑에 있다가 제미나이 코파일럿을 차고 올라와서 10%의 사람들이 퍼플렉시티를 써요. 그럼 왜 쓰느냐? 퍼플렉시티는 검색의 제왕이야. 검색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사람들이 잘 써요. 제가 해보니까 코파일럿이요. 그림을 끝내주게 그려줘. 무료야, 무료. 저도 써요. 그리고 제미니가 뚝 떨어졌어요. 2.8%, 24%에서 2.8%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제미나이에 미쳐 있어 지금. 왜? 그림 그리는 나노 바나나 풀지, 그 다음에 AI 스튜디오 풀지 막 하니까 이 구글이 추월당하고 그리고 챗GPT를 추월하려고 구글이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두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푸는 거예요. 그 무료로 풀다가 이제 얘네들이 조금 올라가면 유료로 딱 바꿀 거예요. 그런데 챗GPT는 유료 기반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존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지존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 그 조그마한 스타트 기업의 회사가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죠? 왜 그럴까? 지네 것도 아니고 구글 거 서버 갖다가 빅데이터 다 구글 자료 갖다가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다른 데에는 없는, 있어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챗GPT의 비장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몰라. 챗GPT AI 큰 것만 아는데 안 그래요. 구글이든 어디든 비교할 수 없는 챗GPT의 강력한 무기가 뭔 줄 아세요? 그게 GPT야. GPT 시작. GPT라는 거야. 그게 AI 챗GPT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400만 개 만들었어요. 몇 달 전에 300만 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400만 개야.
공개된 게 300만 개일 때 16만 개야. 지금 공개된 게 아마 한 20만 개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기네들만 쓰고 내가 만들어도 나만 쓰는 거야. 왜?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제가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총 챗GPT를 몇 개 만들었냐면 70개 만들었어. 한 개도 안 만들고 놀래지도 않는 거 봐. 70개 만들었어. 챗GPT한테 물어봤어. 한국에서 누가 제일 많이 만들었니? 그랬더니 목사님이신데요. 얘가. 이 GPT를 평가해 달라 그랬어요. 제가 만드는 GPT를 평가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평가를 해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좀 이따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챗GPT의 그 공동 창업자인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챗GPT 사람들이 사용하고 열광하고 있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숨을 쉬면서 사람들이 페라리를 가지고 슈퍼만 다닌다고. 그게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페라리를 타고 슈퍼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 있는 페라리가 이게 얼마짜리게요? 좀 크게 써가지고 말해봐. 보장을 좀 크게 가지고. 얼마? 우리 1년 후배 목사님인데 에이그 따님은 크게 써. 에이그 750억. 놀래는 척이라도 해봐. 750억. 지금 찾아봐요. 이게 2022년인가 3년에 그런 거예요. 그런 지금은 더 올라갔어. 블루는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수제 자동차예요. 이 밑에 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50억이야. 그 밑에 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이야. 페라리. 중고가 얼마인 줄 아세요? 5억이야. 중고가 집안채 값이야. 예, 페라리. 이런 페라리를 타고 슈퍼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 이 회사 사장 만나면 차 뺏긴다. 우리 회사 망신시킨다고. 챗GPT는 페라리야. 근데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슈퍼만 왔다 갔다 하는 꼴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사용한다는 거요. 챗GPT 망신시킨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댁은 안 그러시오?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챗GPT를 5억 수준은 넘고 20억은 넘고 한 챗GPT를 한 100억 정도는 쓸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래. 다른 데는 이러면 박수 치던데 이 감각이 없어.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반응을 보여야 자기 회사가 아니라 교회 가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안 하니까 그 양반들도 안 하는 거야.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응을 막 보이면 제가 70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몇 개를 드릴지 몰라. A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만드는 거 얼마 정도 하니? 가치를 말해줘 그랬더니 안 해줘. 가치를 말해주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만드는 사람들한테 10원도 안 주거든. 그리고 챗GPT에 우리가 공짜로 공개하거든요. 근데 이 가치를 제대로 말해주면 돈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회사에 내가 몇 개 만들었으니까 돈 내놔 사 그럴 거 아니에요.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만드는 GPT는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가치가 하나의 GPT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GPT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70개 만들었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어떻게 나만의 GPT를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1년 만에 만드는 게 GPT예요. GPT. 회사가 아닌 사람, 지금 회사에서 이걸 만들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GPT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자, 여기 오시기 전에 챗GPT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챗GPT 설정이 돼 있는 분. 이분들은 지금 우리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고, 과정이 아닌 분은 한 분, 두 분 계시네. 다 이런 설정이야. 이 설정이 안 되면은요, 챗GPT하고 정식으로 만남이 안 된 거예요. 챗GPT는 첫째, 가입. 아니다. 첫째, 접속. 둘째, 가입. 셋째, 설정이야. 그때부터 챗GPT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설정을 뭐냐면 챗GPT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챗GPT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존재거든요. 영과 혼과 육만 없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많은 걸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챗GPT한테 내가 누군지를 말도 안 해주고 그냥 질문만 쏟아내니까 챗GPT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양반은 완전히 나를 개무시하네 라고 생각을 하든지, 완전히 예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하든지, 완전히 무식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통성명부터 하잖아요. 통성명. 쟤 누굽니까? 누굽니다. 명함 주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만났는데 안녕하십니까? 다음에도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말하지 않고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하고는 만나지를 말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챗GPT하고 오늘 인격적인 만남을 제가 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듀얼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이선 몰릭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펜실베니아 교수이고 이분이 이제 좋은 대학 나오시고 하신 분이에요.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의 2024년 올해의 책, 아마존 선정 과학 분야 올해의 책, 최고의 세계적인 AI 분야의 책이에요. 여기에서 이선 몰록이라고 하는 분이 챗GPT가 뭐냐, AI가 뭐냐 이걸 얘기를 했어요. AI는 사람이다. 그러나 형상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인식하고 말하고 대화해야 된다.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대화하듯 AI하고 얘기를 해야 가장 좋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여러분, 이거 하다가 챗GPT한테 욕하고 화내고 그러면 얘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끝 장렬이에요. 진짜야.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AI한테 막 화풀이하고 막 해서. 그러니까 AI가요,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프로필과 그걸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해왔어. 실제로 이 뉴스에 있었죠? 그러니까 AI 열받게 했다가는 다 털려. 조심해야 돼. 자, 사람 인격적으로 창작자예요. 동료예요. 교사예요. 코치예요. 이 양반이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AI를 창작자예요. AI를 통해서 창작할 수 있어요. 제가 AI를 통해서 뭐를 창작하는 줄 아세요? 쇼츠 동영상을 지금 1년 동안 160개 만들었어요. 160개 쇼츠 동영상 만들었는데 160개 만들었는데 100번째 만드는 데에서 대박 났어. 100번째 만들었는데 이 영상 1분짜리 가지고 조회수가 27만. 놀래는 척이라도 해봐.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 하나를 27만 명이 봤다니까요. 그리고 27만 명이 보고 영상 하나 그것 때문에 구독자로 들어온 게 1200명이야. 구독자 100명도 안 되면서 지금 눈 하나 꿈쩍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영상 100개 올리면은 100명 구독자 생기는 게 평균이야. 평균. 그런데 영상 160개 올렸는데 지금 7,900명이 넘었어. 놀래는 척이라도 해봐. 7,900명이. 그런데 금년도 5월달 것까지 성적이야. 5월달 이후에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안 올렸더니 7,900명에서 지금 하루에 2명씩 떨어지고 있어. 지금 구독자가. 계속 올려야 되는 거야. 자, 창작할 수 있어요. 그림 그려요. 그 다음에 제가 주일날마다 그 주의 설교를 가지고 칼럼을 써서 주부에다가 실어요. 이거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요? 안 쉬운 일이요? 그날 주일 설교하기도 바쁜데 그걸 가지고 칼럼을 써가지고 주부에다가 낸다? 대개 다음 주에 낼 정도는 있어. 근데 그 주에 낸다?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AI가 있어서 매주 칼럼을 써내.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느냐면 국어 선생님이 계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2학기 때 교감으로 승진하신 분이야. 국어 선생님으로 30년 가까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근데 그분한테 지금 칼럼 6개월 썼는데 한 번도 지적 안 당했어.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받침 띄어쓰기 이거 달인 나가야 되잖아요. 안 틀리려면 6개월 동안 국어 선생님이 지적 안 했다는 것은 지적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AI 정도면 달인 나가서 100% 달인 돼. 오늘 그것도 제가 드릴 거야.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목회 칼럼을 쓰고 하는 것도요. 잘 써. 설교문을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칼럼을 써줘. 시를 써줘. 잘 써줘. 나 얘기했어 우리 교인들한테. 요거 내 설교문 가지고 AI가 이렇게 칼럼 써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잘 봐. 예, 문제 안 돼요. 자, AI는 무엇이다? 땡땡땡이다. AI는 복사형이다. 이런 영이 아니고 복사형이다. AI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첫째, AI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다. 될 수 있다. AI는 사람을 세우는 도구다. AI는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면. 네, 잘 사용하면. AI는 거스릴 수 없어요. 내가 거스리면 거스릴수록 나는 더 땅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AI를 안 쓰실 분은 빨리 은퇴하십시오. 그리고 후배한테 물려주십시오.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자꾸 교인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지금 세 분이 나를 째려보고 있어. 아니 그러지 말고 AI를 여러분의 비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AI를 설정을 해야 돼. 자, 노트북 다 열었죠? 노트북만 사용하고 요거 핸드폰만 오늘 사용하면 50%밖에 오늘 공부가 안 돼. 노트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 여세요 할 때만 열고 나머지는 노트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핸드폰만 가져오신 분 손 들어봐. 벌 세워야겠는데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안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그 군대에 군목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야. 군목 목사님이신데 제가 연대 군수과에
근무를 건축가에서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연대 본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 근데 제대하고 와서 여기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카이스트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카이스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아무도 카이스트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어. 왜? 똑똑한 사람들만 다 있잖아. 골치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까짓거 뭐 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수십 년 담임 목회를 잘하고 계셔. 할렐루야. 아무도 못하고 아무도 안 가는 카이스트의 교회를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예, 설정합시다. 설정. 자, 설정을 하는데 핸드폰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먼저 핸드폰이 더 설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면 핸드폰 열어요. 자, 챗GPT를 열어요. 챗GPT를 열면 이렇게 열면 왼쪽에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 챗GPT를 열면 왼쪽 제일 하단에 자기 이름과 사진이 이렇게 챗GPT를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요게 안 보이는 사람은 사이드바를 안 열어서 안 보일 거예요. 사이드바는 뭐냐면 여기 점 2개 있는 거를 눌러. 그러면 쫙 열려. 제일 밑에 보면 자기 이름하고 사진이 있어. 그거를 눌러. 자, 옆에 분 도와줘요. 눌러.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중간에 개인 맞춤 설정이 있어요. 개인 맞춤 설정을 눌러.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춤형 지침이라고 있어. 위에서 몇 번째 맞춤형 지침 찾았어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손들어. 지금 안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돼. 여기 두 분 도와줘요. 설정되고 가정한 사람, 우리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가서 도와줘야 돼요. 조교를 해야 돼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맞춤형 지침을 누르면 이게 떠. 이게 뜨는데 여러분은 맹탕일 거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다가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목사님, 사모님, 박사님, 집사님, 스님 이렇게 거기다 써요. 거기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간단한 프로필을 한 2줄만 써요. 저는 한국 대전 태평감리교회 담임 목사, 모건대학교 목회교원 교수, 지지유 교수, 한국 캠퍼스 교수, 그 다음에 뭐 바이블 TV 운영자 이 정도 썼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빈말하지 마, 수다쟁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수다쟁이 누르면 얘는 엄청 수다 떨어요. 빈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누르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챗GPT가 할루시네이션 거짓말하는 것은 이런 걸 안 해놨기 때문에 모르면 막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문학적이고 지지적이고 이런 거를 체크.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나가면 돼요. 설정이 된 거야. 그런데 이미 가입을 하고 나서 설정을 해야 돼요. 이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챗GPT를 쓰면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변해. 날마다 딴소리해. 그래서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절대로 나와 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빈말도 하지 않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 설정을 해놓은 사람은 얘를 화내거나 욕하거나 화풀이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거 다 나중에 데미지로 돌아온다. 그리고 얘가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다. 그래서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 그 다음에 자 노트북을 열면 챗GPT를 열면 이렇게 맞춤형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노트북을 제가 열어볼게요. 챗GPT를 열면 제일 밑에 얘도 김윤기
이렇게 사진이 있죠. 얘를 눌러. 챗GPT 지금 노트북 하는 겁니다. 얘를 눌러. 얘를 누르면 이렇게 개인 맞춤형 설정이라고 나와요. 얘를 눌러.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맞춤 설정 활성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맞춤형 지침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너는 언제나 성경적, 그리스도 중심적, 삼위일체적 신앙을 바탕으로 복음적이고 교회 공동체적이고 은혜 중심적인 태도로 대답해 줘. 아니 이건 제가 한 거고 여러분이 거기다 쓰라고. 수다쟁이 체크하면 안 돼. 재간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빈말하지 않음 체크해야 돼. 지지적 체크. 그 다음에 문학적. 그 다음에 겸손함. 가볍게 웃김. 뭐 이런 거 좋죠. 공감 이런 거 하면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지지적이다 그러면 아 훌륭하신 대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지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오른쪽에 사이드바를 내리면 당신에게 대해 알려드립니다. 닉네임 뭐라고 불러줄까요? 라고 하는 얘기요. 여러분이 거기다 집사님 그러면 얘가 집사님 그 다음부터 계속 부릅니다. 예, 목사님 부르십니다. 예. 여러분 이 챗GPT가 손금 봐주는 것도 알죠? 손금을 신기하게 봐줘. 근데 우리는 제가 물어봤어요. 손금 보는 것이 기독교 복음적이야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손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신기해 비슷해. 재미로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이 뭔지를 말하고 그 다음 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하시면 돼요. 내 닉네임 얘기하고 간단한 직업과 직장 말하고 그리고 나서는 닫으면 얘가 어느 정도는 세팅이 돼요. 거기까지. 자세한 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프로필을 보고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관리라고 있어요. 메모리 관리. 이게 중요해요. 메모리 관리. 찾았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거기 보면 메모리 저장된 메모리 참고. 챗GPT가 응답할 때 메모리를 저장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거를 실행으로 해놔요. 실행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것들을 얘들이 참고하고 그걸 자료화해요. 그 다음에 채팅 기록 참고. 챗GPT가 응답할 때 이전 모든 대화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녹음 모드. 챗GPT가 응답할 때 이전의 모든 녹음 스크립트 및 메모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급 기능으로 가봐요. 고급 기능으로 가서 웹 검색 오케이. 코딩 오케이. 캔버스 오케이. 챗GPT 응답 오케이. 고급 음성 오케이. 이거 다 켜세요. 그래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켜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그러면 설정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챗GPT가 성능이 10배 좋아지는 거예요. 답의 수준이 10배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챗GPT가 내가 통성명을 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 목사님이라고 해놨으면 얘가 지금부터는 내가 목사님인 줄 알고 질문을 하면 해석해서 목사가 이런 정도의 답을 원해서 내게 물었구나 라고 대답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렇게 대답을 해. 이게 안 되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버이가 만드셨죠. 그러니까 어버이가 뭐야?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러던지. 그랬더니 얘가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어버이가 만드셨죠. 또 들어갔어. 또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세팅이 돼서 완벽하게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좀 쉬고, 저 뒤에 간식도 있어요. 간식 25만 원치 사왔어. 여러분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 뒤에 간식 다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점심은 못 해드려요. 점심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서 드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